뱀픽부터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루나미, 제리유미 나눠 먹는 선에서 가장 공평한 뱀픽 같아요.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루나미 상대로 변수 창출에 있어서 바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었는데 제리 유미 쪽에서 세주아니를 먹은 거니까 크게 유불리가 뱀픽에서 갈린다기보단 플레이적으로 갈릴 것 같은 게임. 그래서 상성부터 말씀드리면 탑은 요네라는 챔프는 원딜의 챔프를 가는 솔 라이너이기 때문에 탑에서 초반에 박으면서 딜교하면 할만하고 성장 기대치 높고, 반면 나르도 템 적당히 뜰수록 사이드에서 덜 밀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글 상성은 오공은 저랩의 쓰레기입니다. 궁을 찍은 후 변수 창출 능력이 강한 거지. 저랩 구간에서 1대1 주도권도 세주아니한테 있고 동수 교전에서도 세주아니 쪽이 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장 시간을 어느 정도 소모하고 한타를 하는 그림이 좋다. 그리고 미드는 털리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챔피언은 딜을 아이템으로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템이 뜨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드 주도권이 1렙 이후로 1대1 구도에선 없을 것이기에 DK 쪽에서 플레이를 만들려면 정글이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밀고 움직이는 느낌이 나와야 할 것이다. 다만 후반으로 간다 했을 때 세주 플러스 탈리아는 작년에 탑 미드로 썼죠. 탑 정글이던 탑 미드로 썼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다음에 바텀은 1렙 타이밍에 부시 컨트롤을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제리 유미가 세 번째 부시 먹고 웨이브가 만나기 전 루나미를 밀어냈고 웨이브를 먼저 친다면 제리 유미가 주도권을 잡겠죠. 그 다음에 루나미가 웨이브 만남과 동시에 제리 Q를 미니언 뒤에 숨어서 안 맞아준다면 최소 반반 내지는 절의 푸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일단 라인전 상성은 대충 이 정도고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가장 캐리 픽은 1, 2, 3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루나미 vs 제리 유미예요. 근데 루나미는 본대가 일방적으로 먼저 붙어서 앞대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이걸 원해요. 상대가 사이드를 받아먹어야 하고 본인들은 인원수를 최소한 맞춰줘서 딜교를 하고 딜교를 바탕으로 밀어내고 오브젝트 혹은 시야 무한 반복, 이걸 원하고, 제리 유미가 원하는 상황은 미드에서 대치 구도는 최대한 지향하는 상황에서 긴 싸움을 원하죠. 제리 스택이 유지가 되고, 궁 스택이라고 쓸게요 정확하게, 을 유지하며 유미의 지속 교전 강점을 바탕으로 긴 싸움을 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좀 그거에 기준을 두고 설명을 해볼 것 같아요. 루나미가 원하는 상황으로 게임 양상이 흘러가는지 아니면 제리유미가 원하는 상황으로 게임이 흘러가는지. 제가 동시 중계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뽑았던 게 룬이랑 스펠 상황이에요. 유심히 보시면 일단 제리 유미 쌍뼈방패 및 유미의 수호자가 눈에 띄죠. 그래서 2대2 절의 딜교 과정에서 최대한 힘싸움에 안 밀리도록 DK가 힘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점화가 일방적으로 DK에게 있기 때문에 2대2 교전이건 2대2 싸움이건 3대3 정글 붙은 교전이건 킬각은 DK 쪽에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T1은 세주아니를 의식한 정화를 들었기 때문에 제리 유미를 상대로 킬 압박을 주기가 어렵고, 상대가 탈진을 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펠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기분이 되게 안 좋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주아니가 있기 때문에 미드에서 앞대시하면서 딜교 하려면 클린즈가 있어야 된다. 뭐 서포터가 미카엘을 뽑기에는 나미는 제국의 명령을 가야 되는 챔프기 때문에 미카엘 타이밍이 많이 밀리기 마련이고, 그럴 때 정화를 들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제리 유미를 할 때 제리가 플래시 베리어 들고 그 다음에 유미가 힐 탈진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힐 점화를 들고 왔어요. 루시안이 앞데스 했을 때 탈진이 박히면 정화로 푸는 식으로 딜교를 하는 이득도 없고, 점화를 클린즈로 푼다, 이거는 뭐 그럴 수야 있겠는데
그 탈진을 풀고 딜교 상황에서 이득 보는 만큼 기분이 좋진 않죠. 어쨌든 룬 특성, 스펠에 관련해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프로 단계에서 선공권 혹은 일방적인 딜 압박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는 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루나미가 좋은 이유, 선공권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루나미 제리 유미하면 웬만하면 루나미를 더 좋게 판단하긴 해요. 먼저 때리고 먼저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공권을 제외하고 킬 압박에 있어서도 루나미는 실수하면 죽을 수 있어. 반대로 제리 유미는 어지간히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죽기가 어렵고, 이를 이해한다면 제리 유미는 딜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며 팀적 설계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루나미는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루나미 자체의 성공권을 살리기도 힘들 것이다. 이게 가장 일단 인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살짝 덧붙이자면, 이 게임에서 켈린 선수 주문도둑검 시야석 업그레이드가 5분 14초에 됐대요. 이건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문도둑검 쿨을 2번 놓치고 그 외에는 다 딜교를 통해 골드 수급을 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도검 쿨 돌 때마다 딜교 했다는 거예요. 아무 압박이 없이 쿨마다 딜교를 해서 500원이 5분 14초에 모일 정도로 라인전 구도가 편하고 유리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웨이브 만나기 전에 밀어내지 않았으니까 루나미가 선푸시를 잡을만 하죠. 라인을 최소한 맞추던가. 근데 어찌됐건 보세요, 그냥 딜교를 미친듯이 해. 암무빙을 미친듯이 쳐요. 여기서도 시야 있는데 교전에서 밀릴 위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선의랩 찍고 앞대시 하면서 딜교 겁나 봐주겠죠. 미드는 초반 당장에는 50이다 보니까 설계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불편한 라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탈리아 입장에서. 그리고 탑에서 다이브 설계를 약간 하는데 캐니언이 완벽한 타이밍에 커버를 하고 있죠. 이미 기분이 나빠. 50은 본인 캠프 클리어에 대한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와드 진짜 좋다. 그리고 탈리아는 TP백을 했고 세주아니는 50 위캠프 먹어야 되는 걸 확인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 넣어주는 거 좋아요. 이거는 그냥 페이커 선수는 템을 뽑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DK는 쿨하게 집을 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점이에요. 일방적으로 루나미 스킬을 빼줬죠. 이 라인 형성은 DK 쪽에서 원하는 대로 형성이 되는 거지 루나미 쪽에 원하는 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랬다고 크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T1 입장에서도 세주가 올 건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상황을 보고, 남이 물과목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점화 차이가 나죠. 얘는 죽을 수가 없어. 리스크를 약간씩은 줘주는 거죠. 근데 뭐 결국에 점화가 없으니까 이쪽은 킬압박 느껴 스펠 빠지고, 오른쪽은 세주아니가 뭐 타워를 맞고 물과목을 맞고 해도 풀딜을 맞았더라도 플래시 안 쓰고 빠지는 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집 갔다 와서 세주는 본인 캠프 클리어, 50도 본인 캠프 클리어, 아지르도 집을 갔다 온 순간 주도권을 잡죠. 그리고 오너 선수는 캠프 클리어가 느리다 보니까 캠프 뜨기 전 타이밍을 자꾸 활용하려 하는데, 뭐 50으로 그게 되면 50이 개사기 챔프죠. 그 상황에서 요네는 세주안이 체크했고, 아 진짜 근데 제우스 선수 이 장면에서 볼 때 진짜 대단한 게 미친듯이 째요. 이게 진짜 플래시를 째건 스펠을 째건 이렇게 째는 게 지금 제우스랑 페이즈 이 두 명 정도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피지컬에 자신이 있어서 뭐 보고 피한다는 마인드인지 진짜 미친듯이 째더라고 스펠을. 서로 통 교환되는 느낌. 그 과정에서 미드는 당연하죠, 이런 플래시 소모각이 나온다는 건. 그래서 미드 주도권은 앞으로 빡으로 넘어갔어요. 세주가 오지 않는 이상 봐주기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 턴 소모한 동안 여기서 이제 퍼블이 나오는데, T1이 노골적으로 아래 시야에 대해서 케어를 안 하잖아요. 이 한 턴을 넘기면은 그건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미드는 1대1로 빡주도권이라 이 웨이브를 뭐 박으려 했는데 최대한 걸친 것 같아요.
얘네도 알죠. 제리움이 안무빙 이거 이상하다라는 걸 바로 알죠. 그래서 퍼블이 나왔는데 처음 세주 갱킹에 스펠이 빠지는 건 어느 정도 T1 입장에서도 빨면서 세주를 압박할 각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756 타이밍은 이제 T1 바텀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시작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따지면 제리 유미가 피가 조금 갈리더라도 라인을 걸쳐주며 불편한 라인을 형성한 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스펠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스펠이 유리하고 딜교 상황에서 본인들은 킬 압박이 없으니까. 근데 탈리아 풀을 소모시키며 미드 주도권을 잡았고 50이 집 갔다가 아래 캠프를 나오는 시점에서 손해를 본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이게 왜 이 타이밍을 접어줄 수 없었는지 의문이 약간 듭니다. 이 타이밍에 변수만 안 나온다면 그 이후부터는 미드 빡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텀 3대3 맞춰주고 미드 2대2 맞춰주고 T1이 미드 주도권 바탕으로 아레시아를 대치해줄 수 있는 핑퐁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마련인데 그 전 타이밍 이렇게 DK의 시야가 꽉 잡혀있는 타이밍에 T1이 당해준 게 조금 아쉽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일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마지막 턴인데 그 한 턴을 벌어주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손해죠. 그 상황에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DK는 이미 바텀 1킬도 들어갔고 CS 차이도 나고 원하는 대로 구도 형성이 되니까 전령을 치고 지금 정글 1대1에서 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 갔다 나오면서 바로 전령 치고 이건 당연하죠. 루시아는 받아먹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미드 1대1 주도권이 밀리는 게 문제인데 제리 유미가 미드 쪽으로 떼어주고 둘이서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본인들 위험한 타이밍을 아예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레시아가 꽉 잡혀있는 상황에서 탈리아가 라인 받는 정도로 DK 입장에서 되게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어요. 어떤 리스크를 줄 필요도 없고 큰 손해가 누적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DK 플레이가 하나 더 나오죠. 이게 원래 유미가 처음 나왔을 때의 사기성이에요. 처음 유미가 프로 단계에 등장하면서 나온 평가가 미드에 유미 상대로 서있질 못하겠다 라는 점이에요. 왜냐? 이속 받으면서 깡 궁 쓰면 플래시 전멸이 너무 쉽게 빠진다. 미드 대치 구도에서 상대 원딜이건 미드건 유미가 궁을 키고 이속을 받으면서 궁을 맞추면 스펠이 빠져요. 죽을 각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근데 한동안 대회 단계에서 이런 깡 궁 압박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허를 찌른다 해야 되나요? 안 나오다 나오니까 당하기가 쉬운 거죠. 더군다나 클린즈가 없는 아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안일하다면 안일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플레이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리 유미가 이 게임 내에서 라인 형성, 팀적인 움직임, 순간 킬각 같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굴려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게 루시안 나미의 강점이잖아요. 미드 대치 구도에서 킬 압박을 주는 건. 그래서 제리유미가 보통 수비적으로 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제리유미 우리도 그쪽에 강점이 있었어 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면서 미드에서 역킬각을 잡아버리니까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다 활용하면서 DK 바텀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을 이게 예측하기 쉬운 죽을 각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2, 3년 전이면 오히려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킬각이다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 장면이 안 나온 지 좀 오래되고 루나미가 눌러주는 게임 양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 거지. 이 압박 자체가. 저는 이번 시즌에 처음 봐요. 미드 제리 유미 궁 압박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래서 DK가 본인들 약점을 아예 그냥 커버하면서 하고 있죠. 탈리아가 주도권 없다는 게 문제인데 주도권 없는 탈리아는 그냥 수비적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만큼 받아먹고 주도권을 잡은 제리유미가 적극적으로 굴리는 게임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아레시아 지금 인제 과정에서 공평하게 최대한 개주려고 하고 있는데 정글 1대1이 밀리죠. 여기서도 점화 박으면서 킬각이 있으니까 일방적인 킬각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압박이 되고 루시안이 뒤로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맞춰서 세주 무빙. 탑은 요네가 궁딜교하면서 압박 주는 턴에 탈리아가 한번 무빙을 쳐줬는데 별다른 변수 없이 메가 되고 끝나고 바텀은 여기서 3대3으로 평생 놀면 DK가 이득 보는 구도. 그러다가 이렇게 1대1 만나는데 말씀드렸죠. 세주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2대2에서 역으로 DK가 앞서 나가고 너무 그냥 깔끔해요. DK가 초반 입장에서 너무 게임을 이쁘게 굴리고 있어. 바텀 주도권 있는 거 바탕으로
미드 주도권에 단점이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압박 주죠. 바텀에서 뭘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용도 처음에 전령용 교환이었는데 다음 용은 DK 입장에서 치는 상황 나오고, 여기서 세주가 스마트 싸움까지 이겨주면서 용을 쌓아가는데, 딱 여기까지 짚고 나가면 DK 설계가 너무 좋아요. 1호 1료까지 T1은 미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야 했고, DK는 바텀 주도권, 정글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야 했는데, T1이 왜 미드 주도권 활용을 못했냐. 일단 1번은 일방적으로 탈리아 전멸을 소모하며 미드 주도권이 T1 쪽으로 크게 넘어오는 타이밍에 바텀 손해봤죠. 두 번째로 전령이 뜸과 동시에 뜨는 타이밍에 맞춰 미드 바텀 수합을 하면서 어차피 사려야 할 탈리아가 사리고 맞춰줄 수 있는 제리 유미가 미드에서 밀어내는 타이밍을 유도하며 킬까지 따고,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미드 2대2 느낌이 아니라 정글 1대1 압도적인 딜교를 바탕으로 탈리아가 마무리하는 구도 가 나오니까 초반 설계 15분 131 구도로 서기 전 설계 단계에서 T1은 뭐 뜻대로 안 됐고, 담원은 본인들 강점을 바탕으로 상대의 강점을 아예 지워버렸어. 그 DK가 플레이를 만들려면 세주아니가 미드에 개입해서 아지르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만들어야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게 일방적이에요 라고 정리하고 이제 중반 단계로 넘어갈게요. 용이 나갔으니까 미드에 붙어서 한번 눌러주고 전령을 챙기면서 타워 압박. 전령 치면서 하고 있는 거라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 이제 탈리아 성장을 벌어주죠. 어차피 넘어갈 전령이라 생각하고, DK는 이제 제리 유미가 온라인이다, 야 우리 이제 제리 유미 끼고 하는 싸움 할 수 있어, 탈리아 템 빨리 띄워서 쓸모 있어져라 하는 거예요. 탈리아가 포블까지 먹어버려요. 욕심도 안 내죠. 전령 그래 니네 거야, 우리는 대신 미드 지키고 탈리아 성장 턴 볼게. 깔끔하게. 제일 공략하기 쉬운 탈리아는 받아먹는 선에서, 그 다음에 미드에서 바텀 플러스 정글이 대치. 계속 이 구도 반복일 거예요. 제우스가 나르 상대로 선푸시 주도권은 있으니까 이렇게 세주는 놀아주는 거고, 전령 타이밍에 맞춰서 4인 뭉쳐주면서 나르까지 올라오면서 최대한 이 지연이 쉽지 않게 망쳐주는 거고, T1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드 주도권, 아지르가 탈리아를 박아놓을 수 있다, 요네가 나르를 박아놓을 수 있다, 미드에 먼저 뭉쳐줘서 루시안남이 앞대시 혹은 전령을 활용할 타이밍을 만들어보자. 본인들한테 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DK도 결국 타워 밀리는 타이밍 자체는 지연시킬 수 있는 거니까 기분이 크게 나쁜 건 없는 거죠. 맞아, 계속 대체해주죠. 이 싸움을 밀려주기 싫은 거예요. T1 강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탈리아가 아지르 상대로 앞서가요. 아지르가 턴을 써주지 않으면 루시안 나미가 박혀있는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턴 써준 탈리아는 용 맞춰서 웨이브 손에 그냥 볼 생각하죠.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루시안 피 갈고 압박하고 먼저 뭉쳐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대치구도 이득을 보고 상대 붙기 전에 용을 치면서 싸움을 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요네에 대한 포지션 마크가 안 된다. 그게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칸나가 점프하면서 이쪽 딜러진이 빨리고 본인들 딜러진이 노출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용 싸움을 보면은 3용 싸움. DK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본인들 조합 컨셉 못 살리고 상대의 조합 컨셉을 무마시키지 못하는, 어찌 보면 약간 급한 모습이 나오죠. 급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DK는 유리한 상황이고 먼저 붙어서 미드 주도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강가 시야를 먼저 먹었고,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죠. 인원수가 미리 자리 잡은 상황이라 이쪽 시야 잘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도 압박 눌러놓고 상대 눌러놓으니까 그 타이밍 맞춰서 바로 시야 장악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 상황이고 3용부터는 무조건 치면서 싸우면 안 좋거든요. 용을 먼저 칠 이유가 바텀 웨이브
들어가는 게 기분 나빠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T1 조합은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요네라는 챔피언 특성상 탈리아라는 챔피언 특성상 여러 방향에서 밀고 들어오는 뒷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DK 입장에서 불리해져요. 근데 결국 어떻게 결과가 됐냐면 용을 먼저 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포지션이 용 쪽으로 쏠렸고 요네 쪽에 대한 확실한 마크가 안 되고 탈리아라는 루나미에 대한 내성은 부족한 챔피언이 루나미를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싸먹는 각이 나오니까 상대의 돌진 조합에 대한 내성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한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시야를 잡고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치면서 밀려줄 필요가 없어요. 미드 주도권 신경 쓰고 뭐 칸나가 여기 있던 세주가 여기 있던 나르가 여기 있던 이 두 쪽 시야 잡고 바텀웨이브는 이미 버리고 있잖아요. 신경 안 쓰고 이거 밀고 제리 유미 탈리아가 이 앞에서 상대가 앞에서 웨이브 못 지우게 해주는 선에서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 애초에 인원을 더 썼는데 이렇게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뭐 T1에 미리 박아놓은 이런 와드도 의미가 있긴 하겠죠. 탈리아가 이렇게 갈라버리는데 의미가 크게 없어요. 어차피 탈리아 궁은 금방 꺼지기 때문에 탈리아 포지션 지금 막 완벽하게 돼 있죠. WE 한번 잘못 빠지면 루시안남이 앞대시에 그냥 탈리아 스펠 빠지고 죽어버릴 수 있어요. 딱히 50 때문이 아니라 탈리아는 지금 다 무서워. 이 세 명이 다 무서워. 그 상황에서 제우스의 뒷자리 마킹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상대가 진영이 뭐 탈리아 쪽 따로 그리고 본대 쪽 따로 이렇게 싸먹는 구도가 나온 상황에서 50이 진입하면서 세주 쪽을 때려주고 나르의 이니시는 스펠로 한 턴 빨아주면서 돌진 조합 각이 나왔고 그 상황에서 한타를 지는 상황이 나오죠. 여기서 이 시야를 장악해놓고 세주 나르가 붙어있잖아요. 제리 유미 그 다음에 탈리아가 이 길로 못 가는 순간 이 의미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웨이브 손해보면서 먼저 붙어주는 의미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아지르가 이렇게 앞으로 WEQ 갈기고 루시안이 이렇게 앞에서 웨이브를 지우고 웨이브를 받는 상황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좀 급한 거죠. 자리를 잡고 이쪽 길을 DK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뭐 용을 치던 아니면 상대 들어오는 거를 뭐 세주 궁을 던지면서 보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턴을 쓰는데 그 턴에 대한 강점을 하나도 못 살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나르가 만약에 여기서 50을 압박해주고 탈리아가 그냥 이쪽 돌아서 이쪽 포지션을 잡아주잖아요. 나르 요네 1대1로 놀고 50 루나미 아지르가 들어온다 치면은 따지고 보면 세주안이 궁, 탈리아의 EW 그리고 제리의 카이팅을 다 뚫고 들어와야 돼요. 탈리아가 이쪽 포지션이라고 칠게요. 정면에서 이 세 명이 이걸 뚫고 들어와야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리 유미 쪽에서 이쪽도 스펠이 다 있잖아요. 빨면서 길게 싸우려면 충분히 길게 싸우고 본인들 조합 강점을 살릴만한 상황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포지션이 갈려있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분명하게 갈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네 진입각도 편하게 나오고 오히려 이쪽이 상대 돌진을 한 턴 빨면서 쫓아가는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담원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고 T1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잘 굴려왔는데 한 번 조합 컨셉을 못 살리는 순간이 되다 보니까 바로 T1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은 점은 그러니까 요새 크게 조합이 들어가는 조합, 그러니까는 돌진 조합, 그 다음에 받아치는 조합 크게 이렇게 나뉘잖아요. 뭐 거기서 사거리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도 나뉘잖아요. 거기서 바론이 저는 거의 장로급이라 생각해요. 사용보다 오히려 바론이 가져와주는 메리트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돌진 조합은 뒷자리를 잡고 여러 방향에서 싸먹는 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를 먼저 밀어넣고 일방적으로 붙는 게 해피한데 바론 먹으면 가능하죠. 반대로 받아치는 조합은 바론을 먹으면 사이드를 본인들이 밀어넣고 먼저 뭉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론 먹는 게 매우 해피하죠. 그냥 단순하게 공성이나 골드를 땡긴다 라는 측면이 아니라 최근 나오는 조합에 있어서 바론 먹는 쪽이 조합 컨셉을 활용하기 너무 용이해요. 이걸 하나 짚고 싶고 그 다음에는 최상위권 팀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양 팀 다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잘 되기 마련이라 한쪽이 조합 컨셉을 놓쳤을 때 그 직전 상황까지의 유불리가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느낌이 난다. 본인 조합 컨셉을 잘 살리는 쪽이 골드 무관하게 이기는 상황이 나오고, 그만큼 조합 컨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갈 수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 상황까지 뭐 골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담원이 이용을 챙겨간 것도 있고 대충 한 2500골드 차이 나죠. 그만큼 유리했던 상황인데 한타 한번 어그러지고 바론 나가니까 역으로 T1 쪽에서 쭉쭉 굴러갈 거예요. 그렇게 못 밀었던 미드 1차도 밀고 바텀 1차도 그냥 로테이션 뛰면서 밀다가 젤이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자르면서 제압 골드도 먹어주고, 바텀 2차 미드 2차 와 공성속도 진짜 미쳤다. T1의 바론 공성속도는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리고 상대 조합에 있어서 T1이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받아치고 나발이고 그게 안 돼. DK가 스킬을 쓰는 게 미니언한테 막힐 거고, 돌진 조합이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치는 툴, 탈리아 받아쳐야 되는데 빠져있죠. 세주안이 받아쳐야 되는데 빠져있죠. 제리는 잘렸죠. 유미는 혼자죠. 이러니까 공성 속도에 대한 내성이 그냥 전혀 없는 거예요. 2차 2개 밀었죠. 탑 2차까지 압박 주죠. 탈리아는 루시안 나미한테 약해요. 내성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고 탑 2차까지. 바론 운영에 대해서 완벽 그 자체. 반면에 이제 DK 입장에서는 바론을 주면 여지가 많이 없어진다 하는 조합적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야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우스 보세요. 야, 이 궁. 와, 이건 생각도 못했다. T1이 들어가고 제리가 라인을 받아먹으니까 루나미가 그냥 미드에서 맘대로 앞대시 박을 수도 있고 먼저 시야를 잡을 수도 있고 좋죠. 너무 좋죠. 시야 장악해놓고 계속 박아놓는 구도가 나와요. 3차 공성까진 빡세고, 그래서 이용 맞춰주고 또 탑웨이브 박아놓고 미드웨이브 박아놓고 나르가 이걸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루시안 나미의 앞대시에 대한 내성이 아예 없어서 제리는 눈 마주치면 기분이 나쁘니까 아예 빠져있는 거고, 이쪽도 웨이브에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정글에서 상대 딜교각이라도 보고 빠지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죠. 무한 대치. 시야는 점점 갇히죠. 이 라인을 뚫기도 힘들어요. DK는. 그래서 레드 같은 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나마 레드 스마 싸움 이긴 건 뭐 행운이라면 행운. 그래서 여기서 가르고 싸움을 볼라 하는데, 예, 솔방울탄 있죠. 여기서 무빙 진짜 좋아요. 근데 결국 억제력이 없죠. 먼저 무는 상황이 나오니까 DK 조합은 썩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야, 우리 이대로 가면 계속 박혀서 답답하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보자. 그래서 탈리아 궁을 쓰고 세주 궁을 쓰면서 먼저 거는데, 먼저 걸었을 때 킬을 못 따면 이쪽은 빨리니까 오히려 위험해지고, 받아치는 것도 그냥 유미 궁극기 하나 정도에 받아치는 응대력은 없고 쭉 밀려나죠. 힘싸움에 있어서. 바론을 치면서 너네 정글 피 갈렸는데 괜찮냐 하면서 압박을 보는데, 이걸 뭐 굳이 스마 싸움을 해줄 필요는 없고, 웨이브는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정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상황에서 바론을 치는데, 여기선 이제 T1이 바론을 치는데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유미 세주궁이 쿨이다 하기에는 이미 정비턴을 잡고 나온 거라 쿨일 리가 없고, 그 전 상황에서 T1이 라인 관리하고 뭉치면 상대를 적 정글 깊이 박아 넣을 수 있다는 건 이미 확인했죠. 저희가 여기까지 이 선을 넘기도 힘들게 박아 넣을 수 있다는 건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박아 넣고 바론 압박 주고 반복 작업이 된다면 DK 입장에서 여지가 없어요. 아지르 50에서 아지르 50 올 요네 아지르 요네 이렇게 바론을 치고 50 루나미가 상대를 눌러준다가 바론 타이밍 맞게 벽 넘어와서 버스트 했으면 깔끔한 구도였어. 근데 뭐 견적을 잘못 낸 거던 급했던 것이던 스마 싸움이 싫어서 첫 바론 트라이를 접은 T1이 라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난 걸 수도 있어. 여기서 상대 턴 빨고 그 다음에 바론 트라이 하다가 상대랑 스마 싸움을 해주기 싫으니까 빠져요. 근데 뭐 제리유미가 멀어서 탈리아 상대 정비 턴이면 뭐 칼 타이밍 나온다 였는진 몰라도 T1이 이쪽 자리 꽉 잡고 아지르 요네나 아지르 50이 그냥 바론 치고 상대가 밀려나는 상황에서 나중에 붙으면서 먹었으면 무조건 버스트 되는 각인데, 바론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스틸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한타를 볼게요. 마크를 하느라 요네 스킬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고, T1이 뒷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대치 구도를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딜러 라인이 압박이 없죠. 제리유미, 탈리아 비슷한 포지션 잡으면서 이걸 뚫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압박이 없죠. 바론도 스틸했죠.
상대의 스킬이 바론을 먹기 위해 소모된 것도 있죠. 남이 궁극기 이런거. 그리고 오히려 상대가 뻔히 다 보이는 상황에서 포지션이 잡히니까 탈리아, 제리 유미가 밀고 들어가는 구도가 역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또 DK가 한타 이득을 엄청나게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T1이 바론에 매몰돼서 본인들 조합 컨셉을 전혀 못 살리는 상황이 나오죠. 본인들 조합 컨셉이 뭐냐, 아지르 루남이 딜러 물러 들어오면 한 턴 빨면서 프리딜, 아지르 궁극기를 쓰던 아니면 루시안이 뒷대시를 쓴 다음에 뭐 궁을 갈기던, 그 다음에 50 요네가 뒷자리를 잡으며 변수 창출을 하고 상대의 억제력을 분산시키고, 이게 너무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유리했고 시야를 깊게 먹어도 DK가 그걸 쉽게 경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바론이 급해지니까 싸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조합 컨셉을 지키면서 한타를 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론 스틸과 무관하게 DK가 또 한참 유리해지죠. 결과만 보면 또 조합 컨셉에 더 충실했던 팀이 확 역전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제 DK가 또 겁나 굴릴 거예요. 텔 타면서 미드 쪽에서 템포를 확 당겨주죠. 어우, 위험했다. 억제기 밀고 빠지고. 저는 코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오브젝트 때 오브젝트 말고 싸움 보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오브젝트만을 본 판단이에요. T1은 요네 스킬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에 남이 궁도 빠지죠. 정면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담원은 싸움을 보고 있죠. 여기서 탈리아가 바론한테 스킬 갈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면서 밀고 들어가는 구도가 나오는데 다 벽 넘을 수 있죠. 이 챔피언들은. 탈리아 상대 챔피언한테 스킬 쓰고, 유미도 상대 챔피언한테 스킬 쓰고, 제리도 넘어가서 상대 챔피언한테 스킬 쓰고. 한쪽은 싸움을 보고 한쪽은 오브젝트를 보면 싸움을 본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하면 스킬이 오브젝트에 빠지기 때문에, 공평한 싸움일 수 없기 때문에. DK가 이제 쭉쭉 굴릴 겁니다. T1은 용 주는 선에서 어차피 대치해봤자 답대가리 없으니까 3인 뭉쳐서 탑웨이브 받으러 오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자를 생각. 근데 DK는 뭉쳐있으면 본인들이 불리할 게 없으니까, 시야 잘 잡혀있죠. 뭉쳐있으면 불리할 게 없으니까 뭉쳐서 먼저 상황 설계, 그 다음에 용 또 뭉쳐서 탑 공성, 그 다음에 정 레드 시야를 오히려 DK가 잡고 압박하는 그림. 다시 미드 대치에 힘써주고, 집타임 잡을 사람 잡고, 웨이브 받는 정도만 받아서 반반 라인 맞춰주고. 이러면 지금 시야 보시면 DK 쪽에 더 좋아요. 더 깊은 시야가 있죠, 많이. 이러면은 뒷자리에 대한 변수 차단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지금 50이 뒤 돌라 그러면 확인해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니언은 렌즈 키면서 오히려 뒷자리, 세주가 뒤를 잡아버리는 상황. 이 이니시 지렸다. 이것도 예측하기 쉽지 않아. 결국 여기서 게임이 끝났는데, DK는 제가 느낄 때 심리적 허점을 잘 노리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팀 컬러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게임도 보시면 그 유미 깡궁 활용해서 아지를 잡은 장면, 그 다음에 지금도 세주아니가 오히려 뒷자리를 잡는데, 세주아니가 그 렌즈 키면서 본인들 시야 있는 쪽으로 돌아서 뒷자리를 잡는데, 정면 대치 구도에서 50이나 요네의 이니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주아니가 게임 처음으로 뒷자리를 잡아버려요. 이게 진짜 예상하기 힘들게 때리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DK는 그냥 팀 컬러가 한타가 예상 밖이에요. 여기 와드 체크돼 있죠. 여기서 나르가 일단 요네 50 찾아줬어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걸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타가 아즈라한테 딱 들어가 버려요. 제리는 플로우하죠. 벽 넘어서. 와, 진짜 지린다 이거는. 근데 한타가 진짜 빡세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냐면, 그래 뭐 루시안이 안 돌아가고 요네 궁이 맞고 했으면 T1이 이길 만도 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동시에 DK도 점프로 벽 넘어가고, 나르가 요네 붙들고 있고, 제리도 아지르 초식에 쓴 타이밍에 바로 루시안 쪽 압박 주고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어. 근데 이 한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세주아니가 이렇게 뒷자리를 잡는데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거? 이거. 이미 세주가 뒤를 돌아서 궁극기를 아지르 면상에 꽂는 시점에 루시안이 앞대시 타이밍을 잡을 만큼
T1은 허를 찔렸고 그 상황에서 최상의 판단을 이미 못하고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판단력이 아쉽다 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캐니언의 이니시가 그만큼 허를 찔렀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탈리아는 못 죽여요. 플래시 있고 초식에 있어요. 탈리아도 한 턴 빨아줄 수 있어요. 오히려 탈리아한테 빨리면 그건 또 위험해져요, T1이. 이게 그냥 진짜 미친 것 같아.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이미 이 앞대시에서 세주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뭐 돌지 않고 여기서 맞딜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적다 이거지. 이게 이미 다 T1의 신경을 흐트러 놨다 이거지. 그 와중에 페이커도 초시계로 한 턴 쓰고 플래시랑 궁 쓰면서 빡딜 해주는 거 좋고, 오너도 뭐 봐주는 거 좋은데 이미 뭐 나가리죠, 나가리는. 여기서 뭐 루시안이 대신 때려준다는데 이걸 맞으면서 딜할 건 아니고, W 쿨도 당연히 못 세죠. 세주가 일로 돌아온 줄 몰라도 씨발 깜짝이야 하고 한타 시작하는데 탈리아 2쿨 W 쿨 대신 감으로 재고 막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빠지는 거고, 여기서 이미 아지르랑 오공은 전장 이탈이고 가엔이 있기 때문에 이후 지속되는 구도에서 제리를 뭐 결국 잡을 수야 있겠는데, 캐니언도 루시안 궁 어그로 핑퐁 해준 거고 플래시 있으니까. 나르 풀 컨디션으로 오고 탈리아 유미가 풀 컨디션 만들어주면 이 싸움은 지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T1이 잘할 여지가 있었던 만큼 DK도 더 잘할 여지가 있었어.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DK는 지금 라인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뭉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니시를 안 했으면은 T1이 더 유리해질 만한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이 웨이브를 받던가 바론을 쳐야 되는데, 바론을 치면 뒷자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마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캐니언이 쇼부를 너무 잘 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혼란 걸린 상태지. 아니 씨발 앞대시에서 야 이거 탈리아 너무 깝치는데 제리움 너무 깝치는데 나 앞대시 볼게 버프 줬으니까 나 지금 박는다 하는데 뒤에서 걸려있어. 좆됐다 싶지. 아무리 판단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페이커도 일단 초시계 쓰고 보는 거지. 그러고 판단한 다음에 궁 쓰고 빡딜 해갖고 최대한 딜할 만큼 하고 죽은 거야. 그리고 오공도 이거 어차피 싸움 졌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제리한테 딜 넣어서 뭐 가을 빼는 정도가 된 건데, 구마요시도 힘들지. 이미 뒤로 빠지는 포지션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거 나르가 벽 넘고 그 다음에 압박 주려면 더 빨리 줄 수 있었어서, 나르도 지금 약하지 않아요. 투포에다 란두인 있고 적당히 맞으면서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세트는 DK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임 넘어가기 전에 이번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DK가 초반에 팀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본인들 약한 타이밍을 넘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건 그냥 잘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조합 컨셉에 맞춘 한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전까지의 골드 리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그리고 이거는 상위권 대결일수록 더 그런 양상을 띌 확률이 높죠. 다음에 3번, 그 DK가 허를 찌르는 게 예리하긴 한데, 허를 찌른다는 게 결국 찔리는 쪽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낚시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T1이 급하게 안 하고 유리할 때 꼼꼼하게 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게임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다.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